네,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은빈이고요. 우리 예비 고2분들 화학 진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1단원부터 3단원 누적 테스트 한번 받고 여러분들 오답하실 수 있게 댓글에 PDF 다운받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봐서 오답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자세한 총평은 제가 글로 남겨드렸으니까 보면서 스스로 좀 피드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항 해설 바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1번 질소랑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죠. 암모니아는 두 종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소라고 할 수 없고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니은 화학식은 암모니아 NH3 맞고 디귿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맞다. 골라주시면 되고 그다음 2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기예요. 기본기.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순수한 물질 그 자체, 순물질과 그러한 순물질이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은 다시 한번 쪼개보면 구성 원소가 한 종류인 그걸 중학교 때는 이제 호던소 물질이라고 배울 텐데 걔를 그냥 원소라고도 하고요. 두 종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이러한 분류 체계를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억, 가는 한 종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가 되는 게 맞고 니은 NaCl은 분자냐라고 했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종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합물이라고 해야 돼요. 분자라고 하기 위해선 결정 구조가 아닌 독립된 구조.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내용이고 디귿 다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순수한 물질 그 자체인데 두 종 이상의 원소로 CHO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혼합물이라고 하려면 서로 다른 두 물질 이상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소금, 물 이런 거예요. 소금이라는 물질과 물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물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로 분류해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이어서 3번 그림은 원자 X부터 Z의 질량 관계를 나타냈다. X 하나랑 Y 세 개가 같으니까 내가 X를 뭐 3 정도로 보면 Y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 4개랑 Z 하나가 같으니까 Z는 4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원자량을 봤을 때는 스케일을 4배 키우면 얘는 12짜리, 얘는 4짜리, 얘는 16짜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12짜리 누구? 탄소의 4짜리는 헬륨 16짜리의 산소. 요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기억 원자량의 비는 일단 3대 1은 맞고요. 미은 기체 1몰의 질량비, 분자량을 물어보는 거고 XZ는 CO, 일산화탄소니까 28, Z2는 O2니까 32가 되는 거죠. 4 정도로 약분하면 7대 8이 되는 게 맞다. 마지막 디귿.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는 1g당 원자수, 지금은 Z죠.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라니까. 물론 Z 원자수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Z 원자수를 대입해야 되긴 하지만 XZ2에 Z2예요. 둘 다 분자를 구성하는 Z 원자수는 두 개로서 같죠. 그러니까 분자량의 역수가 곧 이 값과 같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XZ2는 CO2니까 44입니다. Z2는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 값은 크로스 날리면 32 대 44니까 약분하면 8 대 11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 뭐 이상하게 줬고요. 1g당 원자수, 1g당 분자수. 좋아요. 가는 XM의 HM이야. 1g 속에 분자수는 지금 13분의 아니고 26분의 1몰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겠니? 1g이 26분의 1몰이면 1몰은 26g일 거니까 아 얘는 분자량이 26이구나. 이런 거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1g 속의 원자수를 보면 13분의 2니까 통분해주면 26분의 4거든요. 분자는 26분의 1개가 있는데 원자는 26분의 4개가 있다는 건 4배해서 튀어나온다는 건 얘가 4원자 분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으니까 투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H2가 차지하는 분자량은 2니까 나머지 26이 되기 위해선 X2가 24를 커버쳐야 되는 거고, 따라서 X 하나가 12짜리, 아 이 새끼 탄소구나, C2H2였던 겁니다. 그 다음 나에서 M 값은 찾아둔 거죠. Y2에 H는 N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1g 속에 지금 원자수 정보를 16분의 3몰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니까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Y의 원자량도 모르고 수소의 개수도 모르니까 분자량을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 Y의 원자량을 스몰 y라고 하면 분자량은 2y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수소는 1짜리가 n개 있으니까 n이야. 분자량이 이거거든. 그럼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의 분구원이잖아. 분구원이 몇인데? y 두 개에 h n개니까 2 플러스 n이죠. 이 값이 16분의 3이다. 이러면 y랑 n이라고 하는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식을 찾으면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거고, 혹은 y나 n 둘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준 거죠. 요거 수소의 질량분의 전체 질량. 그러니까 이 분자 전체를 봤을 때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1짜리가 n개니까 n이야. 분의 전체 질량은 2y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값이 몇이다야? 8이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yn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찐값을 각각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수학 시간이잖아. 우리가 하는 건 화학이기 때문에 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요런 취지에서 문제 낸 거고요. 지금 1g당 원자수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건 분자량 분의 분구원 이렇게 간다고. 분모에 뭐 들어가? 분자량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이 16이요. 분자량과 같이 가는 어떤 숫자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분자량이 16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분자량이 16이면 CH4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2짜리잖아.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2개일 때 16이 되는 건 없어. 스케일을 2배 정도 한번 키우고 생각해 보는 거야. 32짜리인가? 분자량이 32짜리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X는 이미 탄소는 썼거든. 그럼 저 Y는 질소 아니면 산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 연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소로 보면 N2에 H가 최대 플로린 수가 4개니까 같은 뉘앙스로 최대 수소수는 4개가 돼요. 그러면 14짜리 2개에 1짜리 4개니까 분자량이 몇이야? 32가 되는 거잖아. 맞는지 검사해보면 1몰당 32g이니까 32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량이. 분구원은 6원자 분자니까 6이야. 그러니까 32분의 6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 얘도 검사를 해줘야 되죠. 지금 내가 N2의 H4로 보면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몇이야? 1짜리가 4개니까 4분의 전체 질량은 몇이야? 32거든. 아 8이 나오는 게 맞네. N2H4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와 같으니까 분자량이 32면 32분의 1 이렇게 답을 바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런 연립을 안 하고도 대입하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N2H2면 어쩔 건데 즈그들끼리 이중결합 되어 있으면, 자 14짜리 2개에 1짜리 2개면 분자량이 몇이야? 30이잖아. 그럼 얘는 1g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구원이니까 30분의 4 약분해주면 15분의 2 Na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 아니야. 요 자리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분모가 어쨌든 이 분자량에서 온다는 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어? 하나 더 과산화수소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얘는 1g당 원자수가 어떻게 찍힐까? 분자량이 몇이야? 1짜리 2개, 16짜리 2개니까 34예요. 그러면 분자량 분의 분구원 하면 4원자 분자니까 4 대입하면 약분했을 때 17분의 2 이렇게 찍혀.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과산화수소가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17 분모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보고 아 여기가 분자량 자리구나. 그러니까 스케일을 적당히 보정해서 얘가 실제로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요런 게 이제 화학적인 공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시험 보는 중간에 뭐 얘기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5번, 6번은 사실 만점반지용으로 풀지 말라고 낸 문제긴 하거든요.
일단 한번 보면 그림은 실린더 가와 강철 용기 나에 각각 혼합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문제가 좀 긴데 읽으면서 우리는 어차피 그림 보면서 풀 거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설명이다. 별 내용 없죠. 각각 들어있는 기체는 T-C P기압으로 온도 압력이 같다. 그러면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게 X 원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자,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어떤 용기를 보더라도요. 얘도 X 하나짜리, 얘도 X 하나짜리입니다. 얘도 X 하나짜리, 얘도 X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X의 개수가 나에서가 3배라는 건 전체 기체의 분자수가 3배라는 뜻과 같아요. 봐봐. 얘네가 각각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1몰이 있다고 해봐. 그럼 X 몇 몰이야? 1몰이야. 얘도 X 하나짜리, 얘도 X 하나짜리니까 평균적인 X의 개수가 하나거든. 그런 애가 1몰이 있으면 X도 1몰이 되는 거죠. 나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 합쳐서 1몰이 있다 이러면 어떤 애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 그걸 모르더라도 얘도 하나짜리, 얘도 하나짜리니까 얘네가 합쳐서 1몰이면 X도 그냥 1몰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3배래. 무슨 말이야? 전체 기체의 몰수가 3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줄 수도 있어? 전체 기체의 부피가 3배이다. 이렇게도 줄 수 있죠. VM 비례를 써서. 이렇게도 줄 수 있고. 특수, 개특수로 지금 다 X 하나짜리로 준 다음에 X의 개수로서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몰수를 알려주는 정보로 써먹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서 3개이다. 여기까지 찾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여기서 많이 막혔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면서요. 맞아. 같은 물질이니까 가에서가 됐건 나에서가 됐건 분자량은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기체의 밀도는 뭐분의 뭐고 부피분의 질량이고 기체의 부피는요 자체 부피가 아닌 자유부피 즉 용기의 부피로 정의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피는요 전체 부피를 대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혼합기체 상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밀도랑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가와 나의 전체 기체의 몰수가 1대 3이지. 그러면 부피 자리에 1대 3을 대입해야 돼. 만약 가와 나의 얘랑 얘가 같은 질량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그럼 질량이 똑같겠지. 이렇게 있었으면 밀도가 몇 대 몇으로 나와? 3대 1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합 기체 상황에서 밀도는 단순히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전체 기체의 부피를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는 줬어. 그리고 밀도가 같다라고 결과값을 알려준 거죠. 이 전체 값이 1대 1이라고. 그 말이 뭐야? 이 기체들이 차지하는 질량이 1대 3이다.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근데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질량이 1대 3이면 몰수로도 1대 3입니다. 근데 각각의 실제 몰수는 모르니까 내가 편의상 여기에 있는 XZ2를 네모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건 3네모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가비에리가 또 성립된다는 게 보이거든요. 전체가 1대 3이고 특정 기체가 1대 3이면 나머지 기체들도 1대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의 3별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안 써도 됩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Z수분의 X수가 가와 나에서 3대 2이다. 근데 첫 번째 조건에 보면 X의 개수는 1대 3이라고 줬거든. 그럼 전체 비율이 3대 2라는 걸 이용하면 가와 나에 존재하는 Z의 개수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크로스에서 3이 돼야 되니까 3. 크로스에서 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 2대 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3분의 2대 3이어야 같은 말 분모가 2대 9여야만 요 비율을 대입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에 존재하는 Z가 2대 9구나 를 준 겁니다. 그럼 가에 존재하는 Z는 두 개짜리가 네모개니까 2네모예요. 그럼 나에는 몇 개 있어야 돼? 9네모개 있어야 돼. 근데 밑에 거는 두 개짜리가 3네모니까 6네모를 커버치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를 메꾸기 위해서 위에 게 3네모를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짜리니까 기체의 몰수가 3네모구나. 그럼 나에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6네모가 된 거죠. 그럼 가에는 3분의 1배니까 2네모개가 돼야 돼요.
얘가 네모개니까 얘도 네모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네모가 공통 문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다 미지수를 쓸 필요 없이 하나하나 세 개 세 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요. 기억. 혼합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몰수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니은. 가에서 y수 4개짜리가 하나, z수 2개짜리가 하나, 4개짜리가 하나에 2개짜리가 하나면 2분의 4에서 2가 되는 게 맞다. 찾을 수 있고. 마지막 디귿. 나에서 기체의 몰수. 얘네들이 똔똔으로 있죠? 그래서 같다. 1배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보기 답 니은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사실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다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스킬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지금 수준에서 풀기는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6번은 정말로 풀지 말라고 낸 문제인데 맞춘 사람이 또 있네요. 어쨌든 그림은 XA에 YEA 이런 애가 있었고 얘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2단원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그 다음 여기에 XB에 YEA를 조금씩 넣는데 그때 첨가한 몰수에 따른 EN몰을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밀도 변화를 나타냈다. 근데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기체의 밀도는 전체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하겠죠. 근데 초기 조건에는 XA개짜리 얘만 있었지만 요 지점에는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분자량이랑 섞여 있을 때 평균 분자량의 비율이 14대 12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 게 얘네 둘의 1g당 X 원자수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1g당 원자수는 뭐라고? 분자량분의 분권. 근데 X니까 X수. 자, 전체 값이 B짜리랑 A짜리 순서로 할게요. B짜리랑 A짜리 순서로 하면 21대 20입니다. 근데 얘네 둘의 지금 내가 분자량도 모르고 얘네 둘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도 A, B 문자거든.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둘 중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 하나 또 따라서 구해지는 사이즈구나 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밀도로부터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게끔 세팅해 준 문제입니다. 근데 초기 조건에 XA개짜리가 있었는데 뭔가를 넣으면 넣을수록 밀도가 줄어든다는 건 분자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평균값이 왜 줄어들까? 얘가 가벼운 애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나타내려고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쓰겠습니다. XA개짜리는요. 혼자 있을 때 밀도가 14니까 분자량을 14라고 해볼게. 괜찮아? 근데 EM몰을 넣고 나면 얘 EM개가 들어가고 얘는 N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 비율이 2대 1이면 평균값은 1대 2로 내분한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에 해당하는 평균값이 12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14와 12 이 차이가 여기에서 이 두 칸과 같으니까 한 칸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12에서 한 칸 작아지면 1 작아지는 거니까 얘는 분자량이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자리가 분자량 11을 가질 때요. A자리는 분자량 14가 된다. 요걸 찾아주는 거야. 그럼 그 순간 계획을 세워놨잖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 순서는 B자리 대 A자리로 썼으니까 11대 14 이렇게 대입하고요. 크로스 쳐서 21이 나오려면 2분의 3. 크로스 쳐서 22가 나오려면 2. 따라서 분자가 3대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데? 분자를 구성하는 X의 개수야. B가 3일 때요. A가 4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는 8이고 요거 8 이렇게 되겠죠. X3 Y8이 11일 때 X4의 Y8이 14라는 거고요. X가 하나 들어가면서 3 커졌으니까 X는 3 풀지 말라고 냈다고. Y는 3짜리가 4개면 12. 근데 일단 퇴근은 해야 되니까 Y 8마리가 나머지 2를 커버쳐야 돼요. 8마리가 2를 커버치려면 하나당 4분의 1. 4배 스케일 키우면 탄소랑 수소네. C4H8인 거고요. C3H8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뭐 어쨌든 X는 탄소니까 12, Y는 수소니까 1, A는 4였고 B는 3이었죠. 곱해주면 3, 3, 9. 답은 9로 내주는 문제였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7번.
다음은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일단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어떤 물질의 화학식이 명확하면 개수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A는 2예요. 그 다음 기체의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금속의 원자량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데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을 구하려면 정보가 두 개 필요하거든. 뭐가 필요할까?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 봐봐 48g이 있어. 그럼 얘 원자량 몇이야? 분자량 몇이야? 몰라. 말 못해. 무슨 정보가 있어야 돼? 몰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물질이 48g 있어. 근데 그게 2몰이래. 그러면 화학식량이 몇이었던 거야? 24 이런 식으로. 결국에 화학식량은 뭐분의 뭐니까?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몰수 정보랑 질량 정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질량은 실제 실험 관점에서 보면 구하기가 쉬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저울에 올려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은 문제가 안 돼요. Wg이라고 이렇게 준 거잖아. 질량은 그냥 측정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속 M이라고 하는 애가요. Wg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몇 몰인지 그걸 찾아야 돼. 몇 몰인가. 근데 그게 몇 몰인지는 개수를 하나하나 세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 그런 게 아니라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360이라며. 봐. 1몰이 지금 24리터거든? 너무 크잖아. 360ml에 비하면. 그래서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요. 1m몰은 24 브르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발생한 게 몇이라고? 360이라고. 몇 배야? 15배네. 그럼 몇 배야? 발생한 수소가요. 15m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관계를 이용하면 개수가 똔 대 똔이니까요. 뒤진 M도 15m몰인 거예요. 근데 그게 Wg이었던 거지. 그래서 Wg에 해당하는 게 15m몰인 겁니다. 그럼 뭐 얘를 미리그램으로 바꿔도 되고 얘를 몰수로 바꿔도 되고 한데 몰수로 바꿀게요. 1000분의 15몰이 Wg인 거니까 1몰 기준으로 하면 역수 쳐서 곱하면서 약분까지 하면 3분의 200 W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자량일 거 아니야. 그쵸? A는 2고 원자량은 요거니까 두 개 곱하라 했으면 3분의 400W 이렇게 답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정리 잘 한번 해보시고 얘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실험을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런 취지에서 공부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다음은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식이다. 개수 체크, 상태 체크 1대 1대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는 반응물의 질량비를 달리하여 완결시켰다. 실험 1, 2. 반응 전의 질량 비율이 나와 있고요. 반응 후의 부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비율, 상대값만 나와 있는 거거든. 이럴 때는 뭔가 하나는 찐값화해도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모든 값을 다 찐값화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면 반응 전에 정말 A가 7g, B가 1g 있었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7g에 1g이든 14g에 2g이든 21g에 뭔 g이든 무조건 성립되게 세팅이 됐다는 뜻이거든. 별다른 조건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납득하실 수 있어야 돼요. 7g과 1g으로 보면 A가 남아 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은 인마일 거 아니야. 그래서 B 1g이 반응하는구나. 근데 반응 후에 부피비를 줬어. 사실 질량과 부피는 서로 연관이 있긴 하지만 얘도 비율, 얘도 비율이고 독립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각각을 찐값화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봐봐. 반응 전에 질량이 7대 1이야. 반응 후에 질량이 1대 1이야. 그럼 내가 얘를 찐값화한 순간 반응 전에 몇 g이야? 토탈 8g이지.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니까 반응 후도 몇 g이어야 돼? 8g이어야 돼. 그러니까 4g에 4g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질량이면요.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7g, 1g이라고 두고 얘도 1g, 1g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얘는 질량비고 얘는 부피비니까 영향이 없거든. 그래서 둘 다 찐값화가 가능한데 이걸 모르면 못 풀죠 뭐.
부피비가 나와 있을 때 반응의 규모를 모르면 한 사이클을 가정하라고 했고요. 한 사이클을 가정한다는 건 개수대로 반응하는 걸 의미하니까 A가 몇 개 빠지고 하나, B가 하나, C가 두 개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C는 두 개 남아 있을 거야. B는 한 개 반응물이니까 빵이야. 그러고 나면 찐값화가 같이 되는 게 반응 후에 A랑 C는 부피비, 몰수비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요렇게 채워져요. 그럼 이 순간 반응 전에 A가 몇 개? 세 개. B는 하나 있었다. 요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질량식에 연결해 보면 A는 3개 있을 때에 해당하는 질량이 7g, B는 몇 개야? 하나 있을 때에 해당하는 질량이 1g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다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3분의 7에 1분의 1 해도 되지만 결국 분자량,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몰수 대비 질량이 몇이냐 이거랑 똑같고요. 단위 몰수당 질량, 단위 개수당 질량 같은 몰수기만 하면 그때 해당하는 질량 B가 분자량 B랑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3몰로 맞추면요. 3개당 7g, 3g이니까 분자량이 7대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보기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고 사실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C의 분자량도 바로 구해놓고 가는 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요.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반응하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의 분자량은 자연스럽게 5가 되는 거고 7g, 3g이 반응해서 10g을 만드는구나. 이게 질량 B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실험 2에서는 7g에 12g이 있어. 3g만 있으면 둘이 당량을 칠 건데 과량으로 있으니까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1에서는 A, 2에서는 B니까 다른 게 맞다 인 거고요. 마지막 디귿 A 7g이 반응할 때 B는 3g이 반응할 거니까 12g에서 3g 빠지면 B는 9g이 남을 거고요. 7g에 3g 반응하면 C는 10g이 생성되겠죠. 물어보는 게 남아있는 반응물 9분의 생성물의 질량 10 앞에 거분의 뒤에 거니까 9분의 10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뭐 만만치는 않았던 문제 같은데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또 풀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아직은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다음은 T도씨 1기압에서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식 봤을 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다 나와 있고요. A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 전과 후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량은 4대 5이다. 방금 한 것처럼 A를 4라고 하면 C를 5라고 할 수 있지. 찐값화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뭔지 아시겠죠? 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네모는 몇이야? 2야. 이게 뭔데? B의 분자량이야. B의 분자량은 잡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한 사이클 기준으로의 반응하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A, B, C가 반응할 때요. 질량 관계로 보면 A가 몇 배 필요해? 4배 필요하다. 느껴지시죠? 실험 1 봐봐. A가 4배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3g을 죽이려면 12g이 있어야 돼. 부족하잖아. 얘가 한 개 반응물인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B는 A의 4분의 1만큼 반응하는 거니까 A가 2wg 반응하면 0.5wg 반응하겠죠. 그래서 3g에서 0.5w 빠지면 B가 2.5wg 남아 있을 거고요. C는 2g에 0.5w니까 2.5wg 생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험 2까지 해보면 A가 질량으로 보면 4배 필요하다. 근데 정말 4배잖아. 당량이야.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럼 A, B는 모두 남아있지 않고요. C만 5wg 생성되어 있겠죠.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기억. 전체 기체의 밀도거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실험 1에서 전과 후의 질량은 같습니다.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5W면요. 반응 후에도 5W예요. 질보법. 실험 2도 반응 전에 5W면 반응 후에도 5W예요. 그러니까 실험 1과 2에 반응 전의 질량이 똑같으면요.
반응 후의 질량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친절한 출제자가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1대1로. 결국 실험 1과 2의 밀도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실험 1과 2의 부피 비율의 역수와 같구나 라는 거고,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수로 바꿔서 부피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B는 2짜리야. 근데 2.5g이 있어. 4분의 5몰이네. C는 5짜리가 2.5wg 있어. 2분의 1몰입니다. W는 그냥 제낄게요. 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실험 2에서는 5짜리가 5wg이니까 1몰입니다. 그럼 실험 1은 반응 후에 4분의 5에 4분의 2니까 4분의 7몰이고요. 통분해주면 얘는 4분의 4몰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몰수가 7대 4니까 부피가 7대 4인 거죠. 따라서 밀도는 몇 대 몇이야? 4대 7이다. 오케이? 근데 얘를 D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몇 배? 4분의 7배니까 4분의 7D 이렇게 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이렇게 해서 1단원은 마무리가 됐고 10번부터는 2단원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얘는 잠깐 끊었다가 또 녹화하는 걸로 할게요. 이어서 10번 전기분해 실험. 이거는 뭐 틀리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비커에 물을 넣고 공유결합 물질의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죠. 황산 나트륨 대표적인 전해질이니까 맞는 거고. 니은 X랑 Y가 몇 대 몇이냐. 뭔지 보면 부피비야. 구성하는 원소가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것도 2대 1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가 2대 1인 거죠. X, Y는 1대 2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전극 A는 어디에 연결돼 있냐. O2 from O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H2 from H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온화 되었을 때 어떤 이온이 되는지 보면 산소는 기본적으로 음이온이고요. 엄밀히는 OH 마이너스긴 한데 몰라도 돼. 산소는 무슨 이온이야? 음이온. 그러니까 무슨 극에 모여? 양극. 오케이? 수소는 수소 이온 이러면 양이온이잖아. 양이온이니까 무슨 극에 모여? 음극에 모이겠죠? 그래서 A는 양극에 연결돼 있다. 맞다. 답 기억 디귿 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1번. 그림은 화합물 ABC와 H2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서 10개 네온에 배치가 됐으니까 원래 11개 있었던 나트륨 Na 플러스 그림이고요. BC-는 보면 이 음이온을 제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왼쪽은 F, 오른쪽은 Cl, FCl 그림이거든요. 맞지? 근데 1가 음이온이잖아. 전자를 하나 처먹어서 FCl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군가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F처럼 행동한, 그게 누굴까? 전자를 얻어서 F처럼 보이는 산소겠죠. OCl-일 수도 있고요. F는 그대로인데 황이 전자를 얻어서 Cl처럼 보인 SF-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가 자료를 준 거야. H2B. 수소랑 산소죠. B가 산소입니다. 그럼 둘 중에 산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OCl-가 맞는 경우구나. 그래서 B는 산소니까 C가 나머지 하나 Cl이었다. 이렇게 기억.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건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틀린 보기예요. 금속에 대해서는 연성과 전성이 있다.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니은 AC, NA랑 CL. 수용액 상태네요. 이온결합 물질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B2, O2, C2, CL2야. 이중결합의 단일결합이죠. 그래서 모두 다중결합이 있다는 C2 때문에 틀린 보기다. 답 니은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12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CNOF 유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 다중결합은 나타내지 않았다. 일단 중심 원자가 하나인 케이스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는 CO2랑 OF2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외우시면 돼요. 쌤 이게 있다는 걸 어떻게 떠올리나요?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어? CO2 아니면 OF2. 나에서는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지. 뭐가 가능해? FCN 아니면 ONF야. 결국에 이 X라고 하는 건요. 중심에 들어가면서 CN 혹은 CO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 근데 이거 동시사건을 만족시켜줘야 되잖아. 가능한 건 뭐 있어? CO2에
FCn이었던 거지. 둘 다 중심은 누구였던? C였던. 그죠? 그래서 X는 탄소고요. W는 산소고 CO2니까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얘는 FCN, 얘가 C야. 근데 둘 중에 뭐가 뭔진 몰라. F랑 질소 이렇게 나왔겠죠. 기억, 간은 CO2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은 100%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가진 거 맞아요. 근데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2형의 론페어가 없으니까요. 직선형의 양쪽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면서 무슨 문제다 맞는 거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 니은 간은 CO2 이중결합이 있고요. 나에는 FCN 탄소랑 질소 사이에 3중결합이 있습니다. 다중결합이 있는 게 맞고 마지막 디귿 공비 CO2는 4분의 4잖아. 1. 다 적어줬단 말이야. 나는 FCN 1. 같다? 맞다. 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루이스 구조식 또 그리고 막 공유수랑 비공유수 해가지고 1,0, 2,0, 3,0, 4,0, 3,0 이 못하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자동 사냥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직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복습 영상 보시면 됩니다. 13번 표는 원자 A부터 D로 이루어진 네 가지 분자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나타냈다. CNOF 이렇게 나와 있어. 외우라고 했죠. F는 4.0. 산소는 기존 교과 과정에서 3.5인데 바뀌었죠? 3.4로. 질소는 3.0. 탄소도 기존 교과 과정에서 2.5로 나왔었는데 바뀌었습니다. 2.6으로. 그래서 여기서 0.6의 차이가 나는 건요. 요거예요. OF2야. 오케이? 1.4의 차이는 어디서 나? 1.4가 나면 요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니까. 그쵸? CF4입니다. 이게 사실은 분자식만 보고도 느낌이 와요. 중심 원자가 하나이면서 3원자 분자인 AB2 형태는 CO2 아니면 뭐였어? OF2였잖아. 앞에 문제에서 바로 했으니까. 그리고 CB4를 보면 중심에 탄소를 박아놓고 네 방향에 B가 붙는 거니까 C는 무조건 결합선을 4개 가진 탄소일 수밖에 없고요. 말단에 오는 B라고 하는 건 단일 결합으로 옥텐 만족하는 F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추려 나가셔도 돼요. 마무리해보면 DA2 0.4의 차이가 나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NO2, N2O일 수도 있다. 뭐가 맞죠? A가 산소니까요. 산소가 2개 사용된 NO2가 맞는 거고 CA2라고 하면 C는 탄소였고 A는 방금 산소였으니까 CO2입니다. 그럼 탄소랑 산소의 차이는 0.8이죠. 기억 맞는 거고 니은 전기음성도 C는 탄소니까 2. 지금 몇이야? 6이야. 이 안에서 탄소가 제일 작거든.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굳이 또 안 찾아도 돼. 제일 작은 애가 크대. 틀린 복이잖아. 뭔 말인지 아실 거고 디귿 AB2 A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냐 같은 말 전기음성도가 작냐 물어보는 거죠. AB2에서는요. A가 누구야? 산소고 B는 F2야. 기본적으로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주상에서 몇 등이니까? 2등이니까. 근데 재수없게 플로린 만나면 얘한테는 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델타 플러스를 띠는 게 맞다. 답 기억 디귿 이렇게 고르는 문제고요. 그 다음 14번. 이주기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두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냈다. 쭉 나와 있고 기억 결합각 물어보고 있을 때 중심 원자의 입체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파는 끼어있는 X가요. 단일결합 1, 단일결합 1, 다중결합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3형이야.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지. 근데 VS EPR에 따라서 이중결합이 있는 쪽은 반발력이 크니까 살짝 클 거고요. 베타는 얘가 끼어있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단일결합 1, 단일결합 1, 단일결합 1, 단일결합 1, 입체수가 4예요. 기본 각도 109.5도입니다. 선생님 얘는 위상이 조금 다르잖아요. 상관없어요. 비공유랑 공유 구분하시면 되고요. 단일결합, 다중결합의 반발력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 다 단일결합이잖아. 그럼 비교 못해요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109.5라고 바로 가시면 돼요. 알파가 크다 맞는 보기. 니은 공비 YW2, Z2 나와 있는데 누군지 보면 Y는 말단에서 이중결합으로 옥텐 만족하는 산소고요. W는 말단에서 단일결합으로 옥텐 만족하는 플로린이니까 OF2면 공비가 몇이야? 4야. 모르겠으면 그려봐도 되긴 해. 단일결합 2개. 그죠? 그러니까 공유수는 2고요. F는 비공유 2개, 다시 3개. 산소는 비공유 2개니까 3개, 2개, 3개 하면 8개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 수준이면 외워놓으라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Z2면
중심에서 결합 3개를 하며 옥텟을 만족하는 3,1의 질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N2죠. N2는 3중결합이니까 3분의 하나짜리가 2개니까 비공유는 2개. 6배냐라고 했을 때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6배 해보면요. 4예요. 등식 성립되잖아. 맞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디귿. Z2, W2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냐. Z2, N2, W2, F2야. N2일 때는 최대 플로린 수가 4개였습니다. 그건 입체 구조야. 근데 최대 플로린 수에서 2개가 빠지거나 4개가 빠지는 그런 경우에는 모두 평면 구조이다. 이런 정리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중심의 질소 받고요. 말단에 F 박아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들어가겠죠. 근데 질소는 3,1이거든. 짝대기가 3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떤 질소를 보든 2개씩밖에 없잖아. 지그들끼리 이중결합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단에 비공유 쫙 박아주면 되는데 입체냐 평면이냐를 따질 때는 입체가 아니면 평면이다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이유는 입체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그래. 첫 번째 뭐였어? 원자가 4개 이상. 두 번째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 4형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자가 4개 이상 만족되죠. 4개니까.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봤을 때 4짜리가 있으면 입체, 없으면 다평면이야.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질소를 딱 보면 비공유 하나씩 있잖아. 단위결합 1, 비공유 1, 다중결합 합쳐서 1이니까 입체수 3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동일 위상이니까 단위결합 1, 비공유 1, 다중결합 1, 입체수 3명이야. 4짜리가 없어. 이러면 평면이라고. 동일 평면상에 위치한다. 맞는 보기. 답 가나다.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표는 분자 가부터 마에 대한 자료이고 저것 중에 하나이다. 일단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 비공유 수는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F는 말단에만 오니까. F는 짝대기가 하나니까 절대 중심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공비를 판단했을 때 탄소는 0에 질소 1에 산소 2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0에 0 이렇게 찍힌다는 건 얘 중심이 탄소인 거야. 그게 뭐 있어? CO2랑 CCl4 이렇게 있네요. 둘 중 하나인 거야. 됐고, 그 다음 다라마에서 얘네 둘은 같고요. 얘 혼자 뜨거든요. 같은 애가 2마리 있어야 돼. 그럼 중심 원자를 보면 H2O는 산소, NF3는 질소, Cl2는 얘 마치 OF2랑 똑같은 애니까 위상이, 그죠? 중심이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가 들어가는 게 산소예요. 얘네 둘이 H2O랑 OCl2의 관계라는 거고, 따라서 다는 혼자 노는 NF3로 확정이 돼요. 비공유는 하나네. 공비는 몇이야? NF3 3분의 10. 이거 현빈 수익이지?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뛰어내린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얘는 입니다. 산소니까 이. 그 다음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얘가 3만큼 커야 돼요. 누군가 보다. 근데 H2O는 생각해보면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그려져. 공유수 몇 분의? 2분의. 비공유수는 몇이야? 2야. 그니까 1이야. 만약에 라가 H2O면요 공비가 1이 돼요. 그럼 C는 음수여야 되잖아.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라가 OCl2. 그럼 몇이야? OF2랑 위상이 똑같으니까 4야 4. 안 되면 그려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은 H2O인 거고요. 그러면 C가 1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고, 둘 중에 1 나오는 건 CO2입니다. 왜? CCl4는 CF4처럼 생각했을 때 4분의 3, 4, 10이니까 3 이렇게 나와요. 기억 A, B, C 더하면 1에 2에 1이니까 4가 되는 게 맞고, 니은 다의 분자 모형 NF3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 4형의 롬페어가 한 쌍이니까 삼각불형입니다. 평삼이 아니라 이 디귿 분자의 쌍,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분자구조 파트 영상 보셔야 됩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이래도 되나? 나는 무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해보면 0이 되는 거고요. 라는 OCl2면 극성 분자잖아. 맞죠? 둘 중에 누가 커? 산소가 커. 산소가 커. 벡터합을 할 때 시점을 일치시켜 보면요, 상쇄가 안 됩니다. 저쪽으로 뻗어 나가겠죠. 산소 쪽에 엄청 큰 델타 마이너스가 걸리는 극성 분자니까 합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크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6번. 표는 이주기 원소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다. 옥텟을 만족한다. 이주기에 옥텟 만족 나와 있으니까 CNOF 유형이구나. 가는 CF4밖에 안 되죠. 구조식이. 공비는 찐으로 3이야. 근데 상대값으로 9래. 상대값과 찐값을 환산하는 환산 인자가 3이라는 거야.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땐 3배.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땐 3분의 1배. 상대값에서 찐값 갈 때는 3분의 1배니까 임마 3분의 10짜리 누구야? NF3야. 구조식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다는 누군지가 특정이 될 것 같아요. W는 누구고? 결합선 4개니까 탄소고. Y는 Z는 F고요. X가 질소입니다. 안 나온 애죠. 산소야. CO2. CO2 공비 1.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는 몇 배야? 3배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A는 3이다. 맞답니다. 이거 1까지 잘 찾아놓고 또 보정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니은 전기음 성도는 W. 탄소. 니까 CNOF에서 탄소는 무조건 제일 작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작다 이러면 무조건 맞는 보기예요. 요렇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마지막 디귿 ZWX ZWX FCN이네요. 탄소 질소 3중결합 있으니까 다중결합 있다. 맞다. 아 요것도 되겠다.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하면 FCN 아니면 ONF거든. 근데 F랑 C 사이에 3중결합이지. O랑 N 사이에 2중결합이지.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 이러면 무조건 다중결합 있는 겁니다. 답 가나다. 그 다음 17번.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실험이다. X랑 Y는 물과 벤젠. 극성 용매의 대표고요. 무극성 용매의 대표입니다. 같은 부피의 X랑 Y가 담긴 시험관에 2개씩 X, X, Y, Y 이렇게 떠놓은 거고 같은 질량의 황산구리 이온결합 물질이네. 물에 잘 녹겠지. I2 공유결합 물질인데 무극성이니까 벤젠에 잘 녹을 겁니다. 공유결합이라서가 아니야. 무극성 분자니까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C에서는 녹지 않는데요. C를 보니까 황산구리를 녹였거든. Y가 만약에 물이었으면 녹았겠지. 물이 아니니까 같은 말 누구니까? Y가 벤젠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X는 물이었겠구나. 여기까지 찾아놓고 들어가 보면 기억. 물은 극성물질이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요. 니은 NaCl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100% 물에 잘 녹습니다. 그 앙금 같은 건 잘 안 녹긴 한데요. 그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용매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X에 잘 녹는다. 맞는 표현. 마지막 디귿 시험관에 같은 부피의 X랑 Y 물과 벤젠을 같이 넣어놓고 흔들면요.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니까 안 섞이면서 층을 이루는 게 맞죠. 만약에 둘 다 극성이야. 그럼 섞어주고 흔들었을 땐 서로 녹일 거니까 한 층, 그러니까 층이 나뉘는 게 아니라 섞여버릴 겁니다.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 18번. 속도 좋은데 밀폐된 진공용기의 X 액체 기본 세팅이네. 3단원 상평형 유형에서요. 진공용기에 물 넣은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발 속도는 온도 의존성인데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일정.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에 비례하는데 증가. 분모는 증가에 분자는 일정이니까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속도는 같아져야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속도는 감소하다가 1이 될 겁니다. 물론 얜 몰라요. 같을 수도 있긴 해. 근데 감소했겠지. 이렇게 하지 말까? 엄밀하게 합시다. 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리량.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을 수도 있잖아. 처음부터 평형이야.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니까 분모는 감소해 분자는 증가하면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1이 아니라 일정해질 거예요. 근데 C가 1보다 크대. 봐. C가 1보다 크대. 그 말은 여기서도 이미 증가했다는 거야. 아직 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형 이전인 거지. 그럼 여기서도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경향성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감소고 여전히 감소해줘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3는 속도론적인 관점에서 같아졌으니까 평형이 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A는 1보다 크다. 기억 맞고요. 그다음 B는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네요. 틀린 보기. 디귿 T2일 때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냐? T2일 때 몰수가 똑같으니까 평형이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니다. 양적인 관계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되니까?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 19번. 다음은 이산화질소 NO2에 4산화이질소 N2O4와 관련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NO2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저양을 나타냈다. 초기 조건에 반응물만 넣은 거고요. 기체 평형의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NO2의 양은 줄어들고 N2O4는 늘어나겠지. 그럼 전체 값은 감소하다가 1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근데 조금 조심할 건 계수 관계에 따라 NO2가 2개 빠질 때 얘는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 시간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대요. 여기까지는 줄어드는데 이 뒤로는 일정하게 유지. 기억. T1일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지. 만 일어난다 이러면 가역 반응에선 틀린 겁니다.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은 공존하는 거니까 니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디귿 X랑 B가 같다. 맞는 보기네요. 답 니은 디귿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 20번. A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T도시에서 1리터 체크, 강철 용기 체크. 1리터를 보고 드는 생각. 우리가 Q나 K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피 파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1에 몇 승이 되건 그건 무조건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수 먼저 결정해보면 A는 0.4에서 0.3으로 0.1만큼 줄었고 B는 0.3에서 0.1로 0.2만큼 줄었고 C는 0.1에서 0.3만큼 0.2만큼 늘어났네요. 반응하는 몰수비, 부피비, 농도 변화의 비가 다 계수비와 같답니다. 그래서 1대 2대 2가 되는 거고 BC 더하면 4라고 해야 되겠네요. 니은 초기 상태부터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뭐가 우세하냐인데 지금 보면 반응물은 다 줄고 있거든. 굳이 뭐 QK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성물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거 맞습니다. 디귿 T도시에서 평형상수를 물어봤는데 얘는 초기 상태고 얘는 평형 상태란 말이야. 그럼 평형에서의 몰수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해보면 몰수 파트 A는 0.3몰. 계수가 1이니까 1승 곱하기 B는 10분의 1몰. 근데 계수가 2니까 제곱 분의 C는 평형에서의 몰수가 0.3몰. 근데 계수가 2니까 제곱. 몰수만 대입하고 끝이야? 아니야. 뭐까지 해야 돼? 곱하기 부피까지. 근데 1리터라며. 몇 번 곱할 거야 라고 했을 땐 반응물의 계수합 3에서 생성물의 계수합 2를 빼는 거니까 한 번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K값 나와요. 해봅시다. 분자가 100분의 339고요. 분모는 100분의 1000분의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렇게 툭 나면서 10이고 요렇게 툭 나면서 3이니까 30이 된다. 맞는 보기. 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 다음은 A로부터 B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의 평형상수 K를 나타냈다. 일단 뭐 A가 BC로 쪼개지는 것 같고요. K는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계 BC를 넣어놓고 생성물만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평형상수식에다가 현재 몰수, 초기 몰수를 대입하면 생성물 쪽에만 찍히고 반응물은 없으니까 0이야. 그럼 전체 값은 무한히 커질 거니까 Q값이 지금 엄청 큰 겁니다. 반응이 진행된다. 역반응이 진행된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따른 A, B의 농도를 나타냈다. C는 지금 모르겠다는 거고 옳은 걸 골라라. 기억. T1일 때 Q는 0.25보다 작냐. 0.25가 요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로 K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T1은 초기 시점에 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성물만 넣어놨으니까 역반응이 진행된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물인 A의 농도가 진해지고 있으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이해되시죠?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QK가 일단 다른 건데 초기 상태가 평형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Q 값이 K를 향해 간다라고 했고 그게 역반응이라는 게 왼쪽 화살표라는 거죠. 그럼 Q가 K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Q가 오른쪽에 있잖아.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는 K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 틀린 보기. 니은 B의 개수를 찾으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부피 변화, 농도 변화는 다 개수 비율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A는 없었다가 0.4가 될 때 B는 0.3에서 0.1이니까 0.2만큼 빠지네요. 개수가 절반이구나. 그래서 B의 개수는 1 이렇게 됩니다. B는 1 맞고 마지막 디귿 T2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농도는 평형상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Y축에 나와 있는 물리량의 농도니까 부피 파트는 따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준 거겠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는 5분의 2 근데 개수가 2니까 이거의 제곱 분의 B의 농도는 0.1 개수가 1이니까 1승 C의 농도는 몰루 네모 이게 평형상수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계산하면 25분의 4고요. 그럼 분자가 25분의 1이 돼야 4배 작은 거죠. 요게 25분의 1. 그럼 네모는 5, 25에 5, 2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이 네모가 뭔데? C의 농도야. 그러니까 5분의 2, 0.4몰 농도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보기 답 니은 골라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푸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T2에서 C가 몇인지 구하시오가 아니라 0.1인지 아닌지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자리에 그러니까 K인지 몰라. 맞는지 검증을 하는 거니까 Q 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근데 계산하고 보니까 이게 K랑 같아. 그럼 맞는 거죠. 평형 상태라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A의 농도는 5분의 2고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아싸리 25분의 4로 넣자. 분의 B의 농도는 10분의 1이야. 그리고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C의 농도가 0.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분자가 100분의 1이고요. 분모는 100분의 16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16배 크니까 이게 16분의 1 나와요. K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못 잡은 거다. 저 값은 틀렸다. K가 아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되실 거라 믿고 답은 니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다음은 A로부터 B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T에서의 평형상수 K 몇인지는 안 줬고요. 그림은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 1과 2의 혼합기체 B가 각각 들어있는 혼합기체랑 B가 들어있다. 됐고 1에는 평형상태에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 평형상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부피가 1리터라는 것까지 봐주면 부피 파트는 고려할 필요 없겠다. 여기서의 몰수는 평형 몰수니까 대입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물어보네요. 대입해보면 A의 몰수는 1 개수가 2인데 제곱해봐야 1이니까 분의 B의 몰수는 2분의 1 C의 몰수 2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몰수만 대입하고 끝내도 돼? 돼. 왜? 곱하기 부피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피가 1리터잖아. 몇 번 곱할 거야? 얘 개수합 2죠. 생성물 개수합 2거든요.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차이만큼 곱하는 건데 차이가 아니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게 0이잖아. 그러니까 1에 0승을 곱하는 거거든. 1을 보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개수합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든 부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용기 1은. 그래서 K는 4분의 1. 니은 반응 초기에 이 값이 1보다 작냐 같은 말 분모가 크냐 같은 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시킬 건데 꼭지 열면 B가 추가되죠. 그럼 A는 1몰, B는 2.5몰, C는 0.5몰이고 전체 부피가 2리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B를 적당한 수준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생성물 쪽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생성물이 많으면요. 생성물을 뭐 하는 쪽? 줄이는 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생성물을 줄이는 쪽이 어딘데? 역반응이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 이게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꼭지를 열고 난 초기 상태니까 Q 값을 계산하고 QK의 관계를 봤을 때 Q가 큰지 확인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마지막 디귿.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 Q는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QK의 관계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지 그것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2에 2에 B 플러스 C인데 꼭지 열면 1에 2.5에 0.5라며. 반응 시작하면 뭐가 가? 역반응이 간다. 이거 찾은 거잖아. 그쵸? 역반응이 간다는 건 C 빠지고 B 빠지고 A가 느는데 EX. 개수 2배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는 1 플러스 2x 몰이고요. 2.5-x, 0.5-x입니다. 이게 평형에서의 몰수라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는 평형상수식에 대입했을 때 Q를 찾는 거야? K를 찾는 거야? K를 찾는 거야. 평형 몰수라며. 대입해. A의 몰수 1 플러스 2x 개수가 2니까 제곱분의 B의 몰수 2.5-x, C의 몰수 0.5-x 고요. 둘 다 개수는 1입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되나?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곱하기 부피까지 해줘야 되잖아. 꼭지를 열었으면 전체 부피가 2리터로 바뀐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 부피까지. 근데 몇 번 곱할래라고 하면 반응물의 개수합 2에서 생성물의 개수합 2를 뺀 만큼이니까 0번이죠. 곱의 항등원이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온도는 일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K 값은 그대로 간다.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시다. 분모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x제곱인데 2배까지 있으니까 2x제곱. 제가 계산을 하다가 좀 절어가지고 다시 풀겠습니다. 요걸 이제 2로 곱해버렸는데 얘 1이고요. 1. 그래서 분모 정리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분자는 x제곱에 마이너스 0.5x에 마이너스 2.5x니까 마이너스 3x고 더하기 2.5에 0.5 하면 곱했을 때 2분의 5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얘가 분모보고 얘가 분자인데 지금 전체값이 4분의 1이라는 건 분모가 4배 크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4 곱해서 둘이 같은 겁니다. 정리하면 좌변에 4x제곱, 우변에도 4x제곱이니까 최고차항 이렇게 날아가 버리네요. 좌변에 4x, 우변에 마이너스 12x니까 넘기면 16x고 좌변에 플러스 1, 우변에 5, 넘기면 4. 따라서 x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끝이 아니야. x자리에 뭐 해야 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0.5니까 1하면 A는 1.5몰, B는 4분의 1 빠지면 0.25니까 2.25고요. 벌써 아닐 것 같은데 C는 4분의 1 빠지면 0.25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의 몰수는 요거 다 더한 거. 2.25에 0.25 하면 2.5고 1.5니까 4. 분의 아다리 안 맞겠네요. B는 4분의 8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9 됩니다. 번분수 때리면 16분의 9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 틀린 보기 답 니은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뭐 사실 2차 방정식에서는 보통 인수분해까지는 충분히 낼 수 있고 정 안 되면 근해 공식도 할 준비는 해라. 얘는 최고차항이 날아가면서 1원 방정식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1차 방정식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틀렸어요. 23번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C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조건에는 C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미 평형이었구나. 그 다음 T의 시점에서는 그 물질의 농도가 훅 줄었어. 점점점 줄어든 게 아니라 훅 줄었어. C를 특이적으로 제거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C를 제거하면요 C를 늘리는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게 어디야?
정반응 쪽인 거죠. 그래서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의 이동은 어떤 농도 변화를 주면 그게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를 1대1 대응으로 바로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니은 A의 농도는 정반응이 점점 진행되면요. A의 농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처음이 큰 거 맞는 거고 마지막 디귿 평형상수는 어디서 크냐 물어봤는데 온도 이존성 물리량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K는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 기억 니은 내주는 문제였고요. 24번 두 개 남았다. 다음은 NO2가 반응해서 N2O4를 생성하는 가역 반응 화학 반응식 줬고 초기 조건에는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실린더에 헬륨을 첨가한 직후인데요. 오개념 갖지 마세요. 헬륨 첨가하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용기에? 강철 용기. 헬륨을 주입하면 용기 안에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내부의 압력 어떻게 돼? 높아져. 근데 강철 용기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압력 변화가 무슨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부피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얘는 반응하지 않는 시펄 족 같은 비활성 기체잖아요.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은 몰수도 안 변하고 부피도 안 변해요. 그럼 뭐도 안 변해? 농도도 안 변해. 그럼 뭐도 안 변해? Q도 안 변해. 그냥 평형 유지야.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헬륨을 첨가하는데 피스톤 똑같지. 외부에 1기압, 외부 1기압. 압력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륨을 넣어서 압력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헬륨을 넣어서 뭐가 늘어난 거야?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선생님 헬륨을 넣으면 압력 증가하잖아요. 그럼 압력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정반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체 분자수 줄어드니까 부피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늘어났잖아. 아니라고. 지금은 헬륨을 주입함으로써 뭐가 늘어났어? 부피가 늘어난 거야. 오케이? 압력이 아니라 부피가 늘어나면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몰수는 일정해 부피는 증가니까 전체 값은 감소합니다. Q나 K를 구성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모두 줄어들어요. 근데 QK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고 특히나 지금은 반응물의 농도가 제곱이죠. 제곱이에요. 봐. 지금 부피가 N배 됐다고 해봐. 농도는 몇 배가 돼? N분의 1배가 되죠. 물론 여기서의 N은 1보다 큰 숫자입니다. 증가한 거니까. 그럼 농도가 N분의 1배인데 얘도 N분의 1배야. 얘도 N분의 1배야. 근데 이건 제곱이잖아. 그럼 전체 값은 몇 배야? N배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N은 1보다 큰 숫자라며 그 말은 온도는 일정하니까 K는 안 변해. 뭐가? Q가 N배가 된다고. Q가 뭐 한다는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야. 초기 조건에 QK가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 부피를 증가시키면 농도가 줄어들면서 Q값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존의 K값을 변환 K가 향해 간다라고 하면 왼쪽 화살표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억. 가에서의 평형상수분의 나에서의 반응지수. 가와 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가에서의 평형상수나 나에서의 평형상수나 같은 거고요. 나. 헬륨을 첨가한 이 변화를 줬을 때 Q값이 어떻게 되냐인데 Q가 커진다라는 거 찾아놨죠. 그래서 Q가 크다. 전체 값은 1보다 크다. 맞는 보기고. 니은. 기체 분자수는 점점 늘어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보기.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나에서 다에 도달할 때까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얘도 사실 그림이 과정보긴 해요. 그래서 다 그림만 보고도 풀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마지막 25번. 다음은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정반응이 발열이다. 좋습니다. K값은 커졌네요. 자, 기본 세팅 우리 외우기로 한 거 있어. 정반응이 뭐일 때? 흡열일 때. 제발 개념 영상 좀 돌려보세요. 모르겠으면. 온도를 높이면 K값이 어떻게 돼? 늘어나. 이거 외우기로 했잖아요. 기준이야 기준.
알았어? 근데 이 문제는 천천히 대입해 보면 정반응이 발열이래. 그리고 K가 어떻게 됐어? 커졌어. 끝난 거 아니야? 얘 바뀌었잖아. 근데 얘 그대로야. 얘도 바뀌었기 때문이야. 온도를 낮췄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스킬적으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T1이 큰 게 맞고요. 니은 C의 농도는 어디서 크냐? 정반응이 가냐 역반응이 가냐 요건데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K가 특히나 커지니까 기존에는 Q값과 K값이 같이 있었는데 온도를 변화시키면 K가 쉬프트하게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쉬프트하는 거니까 기존의 Q값이 변화한 K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머릿속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요. 생성물인 C의 농도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고 디귿 전체 기체의 분자수 마찬가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데 3개 사라지고 2개 생성이니까 그게 기체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이 될 거예요. 줄이는. 그러니까 가가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순서 조금 바꿔놓긴 했는데 어쨌든 디귿 틀린 보기 답 기억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좀 제가 중간중간 뭐 복습 영상을 봐라 이게 25문제 대단원이 3개예요. 양이 엄청 많죠. 하나하나 개념 수업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할 때 아 저렇게 푸는 거 라고 느낌이 딱 들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고 혹시나 저게 무슨 소리지? 아, 저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는 아예 개념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복습 영상 다 보내드렸고 혹시 못 받았다 이러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하셔서 개념 공부 그리고 본교재 주간지 뭐 이런 것들 잘 공부해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단원 4단원 잘 마무리해 봅시다. 오케이.